안녕하세요. 저는 조상 찾기에 관심이 많은 류경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적등본으로 조상 찾기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제적등본 읽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름과 인물들의 정보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제적등본을 읽기 위해 먼저 연대 환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족보나 호적 기록을 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의 연대가 서기로 기록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서기가 아닌 단기나 각종 연호, 그리고 60갑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된 연대의 종류와 그 연대를 서기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기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표시된 연대를 서기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래에 만들어진 제적등본에는 서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래된 제적등본에는 서기가 아니라 단기와 개국, 그리고 한국 연호와 일본 연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연대 표시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는 단군이 즉위한 기원전 2333년을 시작으로 표시한 방법이고, 개국은 조선이 개국된 1392년을 개국 1년으로 시작하여 표시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자주 사용되는 한국 연호에는 건양, 광무, 용희가 있고, 일본 연호에는 명치, 대정, 소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기된 연대는 서기로 변환해야 하는데 동양 연표 책자나 연대표를 활용하여 서기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대 환산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나 연대표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당 연대 환산 수치를 빼거나 더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기를 제외한 이 수치들은 각 연호가 시작되는 서기 연대에서 1년을 뺀 숫자입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를 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로 표시된 연대에서 2333을 빼면 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4256년이라고 하면 4256에서 2333을 뺀 1923년이 서기 연대입니다. 개국은 개국 연대에 1391을 더하면 되는데 만일 개국 488년이라고 하면 488에 1391을 더해서 1879년이 서기 연대입니다. 한국 연호인 광무는 1896을 더해야 하므로 광무 10년이라고 하면 10에 1896을 더해서 서기 1906년이 됩니다. 일본 연호인 명치에는 1867을 더해서 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치 35년이라면 35에 1867을 더해서 서기 1902년이 됩니다. 소화는 1925를 더하면 서기가 되기 때문에 소화 4년은 4에 1925를 더해서 1929년이 서기 연대입니다. 연대 환산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창에 정조 몇 년 이렇게 입력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실제 패밀리 서치 사이트에 입력하실 때는 간단하게 출생이나 사망일자란에 단기 4210, 개국 490, 영조 21 이렇게 입력하면 서기 연도로 환산되어 나옵니다.
중국 연호는 한자로 입력하고 일본 연호는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쉽게 쓸 수 있는 연대 환산표를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들의 연대가 안 맞을 때 계산으로 추정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연대 환산표를 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적등본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제적등본처럼 대부분이 한글인 경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뜨이는 큰 글씨가 이름입니다. 성은 공시, 이름은 아지. 그리고 이름 왼쪽에 호주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모로 호주의 어머니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출생일인데요. 이름의 오른쪽에 나옵니다. 출생 장소는 다른 집안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 호적, 전호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 북이면이네요. 다음으로 부모님 이름을 보겠습니다. 공아지 이름 위에 나옵니다. 성별은 부모님 이름 옆에 나오며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나타냅니다. 성씨의 본관은 성별 옆에 표시됩니다. 결혼, 사망 등에 대한 정보는 이름 아래의 사유란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혼인 신고일과 배우자의 이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다음은 아래에 있는 이모친의 정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 출생일, 출생 장소, 부모 이름, 성별, 본관, 결혼 및 기타 정보.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글과 한자가 섞여 쓰여진 제적등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큰 글씨부터 읽어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호주 이름이 있고 이분이 호주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자면 이름은 공구열, 출생은 이름 옆에 나옵니다. 1897년 9월 1일. 출생 장소는 보통 사유란에 나오거나 없으면 본적지가 출생 장소가 됩니다. 전남 창정군 북일면이네요. 사망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이름 아래에 있는 사유란을 잘 찾아보면 사망이란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줄 한 줄씩 사망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네 번째 줄에 있는데요. 이 글씨 앞에 있는 글씨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다 보면 오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전이나 오후가 쓰여 있으면 이 사망에 대한 기록이 위에 있는 사람의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50년 9월 1일 본적지, 사망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이름은 이름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본관, 부모님 이름 옆에 나와 있고요. 본관과 부모님 이름 사이에는 이분이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제적 등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로로 쓰여 있고 대부분의 글자가 한자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적 등본은 오른쪽부터 보는데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옛 기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얼개를 보자면 먼저 첫 세로열이입니다. 맨 위 무서리에 본적이란 말이 있고 그 아래 본적지가 써 있습니다. 전라남도 개풍군 개풍면. 본적지 아래에는 전 호주가 나오며 관련된 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 호주란 이 호적 등본의 호주 이전의 호주이며 보통은 호주의 아버지이시며 할아버지나 형님, 어머니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로열에는 호주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아래에 호주의 생년월일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요. 위에는 사유란으로 이분이 언제 결혼했나, 언제 사망했나, 아니면 이사 같은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호주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오며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 중요한 사항이 아래에 나오고요. 위에 사유란에는 나머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름은 제일 큰 글씨인 이원희, 출생일은 이름 왼쪽에 나옵니다. 이 한자들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 한자 중 두 번째 자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큰 네모로 쓰여진 글자는 보통 나라 국자인데요. 나라 국자로 표시되는 개국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개국 연도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읽자면 개국 503년 10월 20일. 여기서 503년 개국을 환산하자면 1391을 더한 1894년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 이름을 보자면 오른편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망자가 위에 쓰여 있고 어머니도 망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유성, 김백산. 부모님 이름 아래 이원희가 두 번째 아들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주 이씨입니다. 이 사유란에는 출생, 결혼, 이사, 사망 등을 포함한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나 신고한 날짜, 신고한 사람 등도 표시됩니다. 이곳에서는 우선 사망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사망이라는 한자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망은 비교적 쉬운 글자라서 이 글자를 찾으면 한자로 복잡하게 쓰여진 사유 부분을 읽어내는 기쁨을 느끼며
더 어려운 부분도 읽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확대된 부분에서 사망이란 자를 눈으로 찾아봅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도 사망이란 글자를 찾아봅니다.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그러면 사망 위의 글자들을 읽어봅니다. 처 한판순 사망. 이 뜻은 부인 한판순이 사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내용이 아니므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망이란 글자를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에서도 사망이란 글자를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곳에서도 사망이란 글자를 찾아봅시다. 둘째 줄에 사망이란 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위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12시. 이 오전이라는 말이 이 사망기사가 이 인물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나타내는 단서가 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4287년 8월 7일 오전 12시 본적지에, 즉 사망 장소는 본적지입니다. 단기 4287년 8월 7일 오전 12시 본적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희의 제적등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의 제적등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은 한판순, 출생일은 이름 왼편에 나와 있는 광무 6년 3월 20일. 광무 6년을 환산하면 1902년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보자면 아버지 한순규, 어머니 김태흥, 그리고 한판순은 이분들의 첫 번째 딸이십니다. 장녀. 본관은 밑에 청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란에는 사망이란 글자를 찾아보자면 이렇게 네 번째 열에 나와 있고요. 잘 살펴보면 소화 11년 9월 26일 오후 6시 정읍군 태인면 오류리 330번지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유란의 글씨를 살펴보자면 혼인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결혼이란 의미입니다. 위를 읽어보자면 전라북도 정읍군 우수면 장순리 73번지 호주 한순규의 장녀 대정 7년 4월 20일 결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적등본을 발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조상들을 발견하고 그 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걸었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